채취 때문에 프랑스에서 26년간 숨어 살았던 여성이 한국에 온 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암내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연애도 포기해야 했던 파리 출신 만홍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냄새나는 여자라는 별명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라며 절망했던 그녀가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6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채취 문제로 대인기 피증까지 앓았던 만홍. 결국 한국 사람들은 암내가 없다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계기로 무작정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고 해요. 한국 땅을 밟은 만홍이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만홍 쪽에서 먼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며 깜짝 놀랄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평생 콤플렉스라고 여겼던 예민한 후각이 오히려 전문 분야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피워낸 가장 아름다운 향기 같은 만홍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만홍이에요. 26살이고 프랑스 파리 13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10살 때 이혼하셨어요. 아빠는 새로운 여자분과 남프랑스로 이사 가셨고, 엄마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새 남편과 함께 벨기에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혼자예요. 직업은 파리 14구에 있는 작은 꽃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꽃집 사장님은 마들렌이라는 70살 할머니신데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하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해도 한 달에 1200유로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꽃향기에 둘러싸여 있으면 제 냄새를 조금이라도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냄새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게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원흉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즉 암내 때문에 정말 지독한 고생을 해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후각이 훨씬 발달해서 제 냄새에 더욱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향수의 나라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저는 악취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처음 이 냄새 때문에 놀림받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우엑, 만홍이 냄새 진짜 심하다며 저를 피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장난치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야 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아이들이 제 뒤에서 라비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프랑스어로 암소라는 뜻인데 채취가 심한 사람을 놀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손가락질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들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에요. 학교에서 댄스 파티가 있었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파트너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한 남학생은 대놓고 미안하지만 너랑은 춤출 수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첫사랑이었던 줄리앙이라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정말 멋진 아이였거든요. 몇 달 동안 용기를 모으다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과 함께 편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만홍과 사귀라고? 미안하지만 나는 코가 정상이야 라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어요. 엄마께 상황을 털어놨지만 좀 더 자주 씻으면 되지 않겠니? 라는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어요. 사실 엄마도 제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구석진 자리에 앉히셨고 친구들이 집에 오면 제 방을 피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해봤어요. 데오도란트는 하루에 5-6번씩 발랐고 향수는 일주일에 1병씩 썼습니다. 항균 비누로 하루 3번씩 샤워했고 인터넷에서 찾은 모든 민간요법을 시도했어요. 레몬즙을 겨드랑이에 바르기도 하고 베이킹소다로 팩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식초로 헹구기도 했는데 냄새는 그대로인데 피부만 따가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문학과에 입학했는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클로에가 첫날부터 창문을 자주 열어도 될까? 라고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결국 한 달 만에 기숙사를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항상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았고
조별 과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만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 곳만 찾아다녔어요. 졸업식 때는 가족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바람이 부는 쪽에 서서 냄새가 날아가도록 했죠. 취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대형 서점에서 일했는데 동료들이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해도 항상 다른 약속이 있어서라며 거절했습니다. 회식이 있어도 절대 참석하지 않았고 그래서 승진 기회도 여러 번 놓쳤어요. 상사가 만홍, 좀 더 적극적으로 동료들과 어울려봐라고 조언해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어요. 3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데이팅 앱에 가입해봤지만 실제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무서워서 누구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만홍, 너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몇 년 전에는 정말 절망해서 수술까지 고려해봤어요. 겨드랑이 땀샘을 제거하는 수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생루이 병원에 상담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땀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흉터도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게다가 수술비도 3,000유로나 되더라고요. 결국 병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26살까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인간관계는 하나도 맺지 못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파리에 살면서도 항상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외출할 때는 사람이 적은 새벽이나 늦은 밤만 골라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도 항상 구석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어요. 마들렌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만홍, 넌 참 좋은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분도 제 냄새를 모르시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창문을 여시거나 방향제를 뿌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 정말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받은 문화 충격이었는데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낸 프랑스 친구가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앞내가 없어요. 데오도란트를 파는 곳도 거의 없고 사람들이 그런 걸 쓴다는 것도 신기해해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건가요? 저처럼 냄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가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정말 많은 영상과 글들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들과 유전적으로 달라서 채취가 거의 없다는 것. 그래서 데오도란트 시장도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요. 거기서는 나도 정상인으로 살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무작정 떠나기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프랑스에서 계속 숨어서 살기에는 정말 지쳤어요.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습니다. 꽃집에서 모은 돈과 적금을 모두 해약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편도표였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벨기에에 사시는 엄마께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려고 한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유를 말씀드렸다가는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먼 곳까지 가느냐며 말리실 게 뻔했으니까요. 떠나는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데오도란트를 발랐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일까? 라는 간절한 희망을 품으면서요. 샤를드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혹시 기사 아저씨가 냄새를 맡을까봐 계속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12시간 내내 긴장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화장실에 가서 데오도란트를 덧발랐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정말로 냄새 걱정 없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26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제게는 이것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거긴 어떤 세상일까? 라는 궁금증과 함께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화장실에서 데오도란트를 또 발랐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아무도 그런 걸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안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항상 채취 때문에 창문 근처나 구석 자리만 찾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옆에 앉더라고요. 심지어 에어컨이 고장나서 무더운데도 아무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룸메이트 할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24살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한국 여성이었는데 제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가자마자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할인이에요 라고 인사했거든요. 저는 긴장해서 저는 만홍입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할인이 와 프랑스에서 오셨구나. 파리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라며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이 저렇게 가까이 앉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제 냄새를 알게 되면 금세 거리를 두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할인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할인이 만홍씨, 한국 음식 먹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김치 정도만 먹어봤어요 라고 답했거든요. 그랬더니 할인이 그럼 진짜 한국 치킨 맛을 보여드릴게요 라며 양념치킨과 함께 각종 반찬을 주문했습니다. 김치를 한 입 먹는 순간 입 안이 화끈했지만 묘하게 중독적이었어요. 매워요 라고 하니까 할인이 웃으면서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계속 먹으면 없으면 안 되는 맛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김치가 제 체질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만홍씨, 같이 샤워하러 갈래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공용 샤워실에서 함께 씻자는 건데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냄새가 날 수도 있어서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할인이 무슨 냄새요? 전혀 안 나는데요? 라며 진심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할인이 샤워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게 한국식 세안법에 대해 알려줬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2번 씻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여름에는 저녁에 한 번 더 씻어야 개운해요 라고 설명해주면서 pH 밸런스 비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해줬거든요. 이런 비누를 쓰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씻어요 라며 직접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할인과 함께 올리브영에 갔는데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데오도란트 하나 사려면 약국이나 대형마트에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작은 편의점에도 온갖 종류의 바디케어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할인이 이거 써보세요 라며 보여준 제품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피지 흡수 시트라는 걸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인이 얼굴이나 몸에 기름기가 날 때 이걸로 톡톡 눌러주면 돼요 라고 설명해줬습니다. 발 냄새 방지 스프레이도 있고 겨드랑이 전용 비누까지 있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걸 쓰는구나 싶었는데 할인이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있으니까 가끔이라고 하더라고요. 면 소재 속옷의 중요성도 할인에게 배웠어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속옷은 통풍이 안 돼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면 속옷이 제일 좋아요 라며 추천해줬거든요. 땀 흡수 패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여름에 쓰면 좋아요 라며 보여줬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지하철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여름철 러시아워 때 1호선을 탔는데 그야말로 사람들로 빽빽했거든요. 프랑스 지하철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온갖 채취가 섞여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김치를 먹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았거든요. 할인에게 정말 냄새 안 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안 났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피부도 맑아지고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인이 만홍씨, 운동해보는 거 어때요? 홍대 근처에 좋은 헬스장이 있어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운동하면 땀이 더 많이 나는데 라며 걱정했지만 할인이 한국에서는 운동해서 땀 흘리는 거 당연해요. 다들 그래요 라고 격려해줬거든요. 첫 운동날 정말 조심스럽게 러닝머신만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저만 기계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운동하던 남성이 다가왔는데 처음 본 순간 정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데 얼굴은 부드러운 인상이었거든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 기구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저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운동 초보라서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여기서는 다들 처음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제 이름은 승윤이에요. 만홍 씨 맞죠? 등록할 때 봤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에서 왔어요 라고 답했더니 오, 파리요? 저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승윤 씨가 운동 방법을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이 기구는 이렇게 하시고 무게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세요 라며 직접 시범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자꾸 승윤 씨에게서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승윤 씨는 너무 멀리 계시면 제대로 안 보여요 라며 오히려 가까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땀범벅이 되어도 승윤 씨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잘하고 계세요. 땀 많이 흘리는 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라며 계속 응원해줬거든요. 프랑스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승윤 씨가 내일도 오세요. 같이 운동해요 라고 제안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혹시 제 냄새가 났는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요?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같이 운동하면 더 재미있어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더라고요. 그날 밤 할인에게 헬스장에서 남자분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래요. 좋네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친절해요 라고 하면서 혹시 그분 잘생겼어요? 라며 장난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빨개지며 네 라고 답하니까 할인이 오 이거 재미있는데요? 라며 웃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헬스장에 나갔습니다. 승윤 씨와 함께 운동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떤 운동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승윤 씨가 만홍 씨 체력이 늘고 있어요. 오늘은 이거 해봐요 라며 새로운 운동을 가르쳐 줬거든요. 어느 날 승윤 씨가 만홍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누군가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과요?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만홍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커피숍에서 승윤 씨와 이야기하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라고 말했더니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한국에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승윤 씨가 아, 그러셨구나요. 한국이 치유가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따뜻하게 말해줬거든요. 그날 이후로 승윤 씨와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운동 후에는 항상 함께 커피를 마셨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줬습니다.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한강에서 치킨도 먹고 경복궁도 구경했어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강에서 치킨을 먹던 날이었어요. 승윤 씨가 만홍 씨, 한국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길래 사람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대해줘서 좋아요라고 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승윤 씨가 만홍 씨는 자연스럽게 대우받을 만한 분이에요 라며 웃어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있었어요. 정말 냄새 안 나나? 언젠가는 들킬 텐데. 같은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도 승윤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런 걱정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체취도 거의 사라졌고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승윤 씨라는 소중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현실일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어요. 할인의 조언에 따라 제 일상을 조금씩 틱톡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만홍 씨,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모습 올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인이 제안했을 때는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며 망설였는데 할인이 진짜 일상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격려해줘서 용기를 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올리브영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 여자가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받은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 너무 귀여워요. 한국 적응 잘하고 계시네요. 프랑스 억양 너무 매력적이에요. 같은 응원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김치 먹는 모습을 올렸어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엄청난 반응이 있었거든요. 김치 덕분에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요? 김치 효과 대박이라며 댓글을 달았어요. 승윤 씨도 제 틱톡을 보고 만홍 씨 유명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올린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다니 신기해요 라고 답했더니 만홍 씨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건 한국 헬스장 문화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운동할 때 혼자 하는데 한국은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서 놀라웠어요. 라고 말하면서 승윤 씨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을 일부 담았거든요. 물론 승윤 씨의 동의를 받고 뒷모습만 살짝 나오게 했지만요. 그 영상에는 남자친구 있어요? 그분과 사귀는 거예요. 같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승윤 씨에게 사람들이 저희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요? 뭐라고 답하셨어요? 라며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틱톡 팔로워가 20만 명을 넘어가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브랜드에서 협찬 제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한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고 할인에게 말했더니 만홍 씨가 워낙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승윤 씨와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처음으로 제 과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유독 석양이 아름다웠는데 승윤 씨가 만홍 씨는 항상 밝으신데 가끔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가끔 멍하니 있을 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궁금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라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냄새 때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더니 승윤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따돌림, 학교에서의 괴롭힘, 연애할 수 없었던 아픔들을 하나씩 이야기하자 승윤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다를 것 같아서 라고 말을 마치자 승윤 씨가 한동안 말없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살았어요. 어릴 때 부모님 일 때문에 파리로 갔는데 라고 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만홍 씨가 다닌 학교 근처에서 살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승윤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뚜상 라이라고 마늘 냄새 난다며 놀림받던 학교 시절 이야기. 체육 시간 후에 한국인은 항상 김치 냄새가 나라며 따돌림 당했던 경험들을 들려주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첫사랑 이야기였어요. 사귀던 프랑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 부모님이 우리 딸이 아시아인과 사귈 순 없다며 반대해서 헤어져야 했어요 라고 말할 때 승윤 씨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화장품 스타트업을 차린 거예요 라고 하는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승윤 씨가 퓨어센트예요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할인이 저에게 추천해준 그 제품들이 라고 물어보니 승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만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할인이 저에게 추천해준 pH 밸런스 비누, 땀 흡수 패드, 겨드랑이 전용 비누, 모든 게 승윤 씨 회사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럼 할인이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승윤 씨가 당황하며 하리 씨는 저희 회사 제품을 좋아해서 평소에 쓰고 계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던 건가요? 라는 질문에 승윤 씨가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라고 답했지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채취 때문에 고민한다는 걸 아시고 접근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자 승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아니에요. 만홍 씨. 헬스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라고 했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서 하린에게 물어봤어요. 하린아, 혹시 승윤 씨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라고 하니까 하린이 네, 왜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승윤 씨가 퓨어센트 대표라고 하던데 라고 말하자 하린이 깜짝 놀라며 정말요? 몰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품 추천해준 것도 우연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니 하린이 당연하죠. 저 원래 그 브랜드 좋아해서 써왔는데 만홍 씨가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추천해드린 거예요 라고 답했어요. 하린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다음 날 승윤 씨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만홍 씨, 어제 이야기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었지만 만나기가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헬스장에 가지 않았더니 승윤 씨가 게스트하우스까지 찾아왔어요. 하린이 만홍 씨, 승윤 씨가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알려줬지만 저는 못 본다고 해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하린이 만홍 씨, 승윤 씨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혹시 정말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승윤 씨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만홍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사과하더라고요. 그리고 승윤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만홍 씨를 헬스장에서 처음 봤을 때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만홍 씨가 채취 때문에 고민한다는 건 어제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만홍 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똑같이 냄새 때문에 상처받았던 두 사람이 만난 거라는 거려라고 하는 승윤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연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승윤 씨의 말이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마음이 계속 충돌했거든요. 하린이 만홍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승윤 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만홍 씨,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저희 회사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는 메시지였는데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궁금한 마음에 가기로 했습니다. 퓨어센트 사무실에 가서 승윤 씨의 프랑스 시절 일기장을 보고 직원들과 이야기해보니 정말 진심으로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시작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승윤 씨, 죄송해요. 의심해서 라고 사과하니까 승윤 씨가 당연히 의심하실 만했어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라며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화해하고 나서 승윤 씨가 정말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만홍 씨,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만홍 씨는 후각이 정말 뛰어나시잖아요. 향수나 바디케어 제품 개발에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해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망설이니까 물론이에요. 만홍 씨만큼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바로 장점이에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혔던 예민한 후각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제품들의 향을 테스트하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이 비누는 라벤더 향이 너무 강해요. 이 로션은 인공적인 냄새가 나요 라고 피드백을 주면 연구팀에서
정말 정확하시네요 라며 놀라워했거든요. 특히 승윤 씨가 개발하던 새로운 데오도란트 제품에서 제 능력이 빛을 발했어요. 이 제품은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더니 나중에 실험실에서 확인해보니 정말 6시간 후부터 성분이 변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만홍 씨는 정말 천재세요 라고 연구팀 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특별한 능력이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6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게 이제는 제 직업이 되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 달 정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승윤 씨와 더욱 가까워졌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만홍 씨가 한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간 것이었습니다. 만홍 씨, 한국의 전통 문화도 보셔야죠 라며 승윤 씨가 제안했는데 불국사에 갔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돌로 만든 다보탑을 보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탄성을 질렀더니 승윤 씨가 1000년도 넘게 서 있는 탑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프랑스에도 오래된 성당들이 많지만 불국사의 아름다움은 정말 달랐습니다. 처마 끝이 하늘로 살짝 올라간 모양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았거든요.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 라고 감탄하니까 승윤 씨가 만홍 씨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더 좋네요 라고 하면서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점심으로 들어간 쌈밥집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 온갖 나물과 반찬들이 가득 차려지는데 승윤 씨가 상추에 고기 올리고 된장 발라서 이렇게 드세요 라며 시범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 맛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입 안에서 여러 맛이 한꺼번에 느껴져요 라고 말하니 그게 바로 한식의 매력이에요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후에 첨성대를 보면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둥근 모양의 돌탑인데 위아래가 조금씩 다른 크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13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고요? 라고 놀라워하니 승윤 씨가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 수 있죠. 라며 뿌듯해 하시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녁 한정식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작은 그릇들에 담긴 각종 나물들이 마치 꽃밭처럼 펼쳐져 있는데 하나하나 맛보면서 이 간장 맛이 정말 깊네요. 이 나물은 어떤 맛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승윤 씨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정말 마법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마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데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이었거든요. 승윤 씨, 저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했더니 저도요. 만홍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답해 주시면서 조심스럽게 만홍 씨, 혹시 저와 계속 함께 있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그 순간, 연인으로서 말이에요. 저는 만홍 씨가 정말 좋아요 라고 고백하시는 승윤 씨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승윤 씨가 좋아요 라고 답하자 승윤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토암산에서 일출을 보면서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경주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장면이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면서 승윤 씨가 우리 회사 이름처럼 정말 순수한 향기를 만들어가요 라고 하시는데 뭉클했습니다. 경주에서 돌아온 후 몇 달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할인이 알려준 한국식 위생 루틴을 완전히 습관화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pH 밸런스 비누로 샤워하고 면 속옷을 입고 매일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으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특히 김치의 유산균이 제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조금씩만 먹었는데 이제는 하루 3끼 모두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습관이 되었거든요. 승윤 씨가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장내 세균총을 개선시켜서 채취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긴장해도 땀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피부도 훨씬 맑아졌고 소화도 잘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는데 제가 데오도란트를 며칠째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안 발랐지? 라고 생각해보니 일주일도 넘게 쓰지 않았는데도 전혀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직접 확인해봐도 정말 아무 냄새가 없었습니다. 승윤 씨에게 정말 신기해요. 저한테서 정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당연하죠. 만홍 씨 장내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라고 웃으면서 답해 주시더라고요.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니까 몸 전체가 건강해진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프랑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프랑스 음식으로 돌아가고 김치를 못 먹게 되면 다시 장내 세균총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예전의 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퓨어센트의 정직원으로 입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제 직책은 향료 전문가였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였던 예민한 후각이 이제는 제 전문 분야가 되었으니까요. 동료들도 만홍 씨 덕분에 제품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라며 인정해 주셨어요. 몇 달 후에는 제가 개발에 참여한 신제품이 출시되었어요. 퓨어센트 내추럴 데오도란트였는데 제가 직접 향을 조합해서 만든 제품이었거든요. 출시 첫 주에 완판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만홍 씨가 만든 제품이에요 라고 승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승윤 씨와 한강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반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만홍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함께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가요 라고 프러포즈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정말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정말이에요 라며 진지하게 답하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라고 답하자마자 승윤 씨가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리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가운데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파리에서도 결혼식 올리고 서울에서도 올려요 라고 승윤 씨가 말씀하시니 2번이나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하죠. 두 나라를 다 사랑하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승윤 씨와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회사도 다니고 주말에는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틱톡 팔로워도 100만 명을 넘어섰고 곧 결혼 준비 과정도 올릴 예정입니다. 가장 감사한 건 제가 26년 동안 숨기려고 했던 예민한 후각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장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승윤 씨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정말 꿈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제 시작이에요. 만홍 씨라고 답해 주시거든요. 내년 봄에는 파리와 서울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만나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